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회장입니다. 오늘 토요일은 제가 좀 일찍 마지막 방송 올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날도 무덥고 해가지고 참 힘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빨리 휴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냉수 마찰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냉수 마찰하고 좀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뭐 밖에는 보니까 무슨 뭐 공연이나 행사가 하는지 노래소리도 들리기 시작하던데 뭐 영상에 노래소리가 좀 들리면 그러려니 해주십시오. 요즘 보니까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문화활동 같은 데 하는데 이제 밤에 하더라고. 낮에는 좀 덥잖아요. 덥고 하니까 떼 앞에서 사람들이 앉아있기도 힘들고 하니까 저녁 시간, 특히 밤 시간에 이제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 초전도체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초전도체랑 삼성전자와의 그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과학계에서도 이제 뜨거운 감자로 현재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상을 했는데 그 상온 초전도체 이게 만약 그게 실제로 가능하다면은 그 반도체 칩 성능에 어떤 혁신이 일어날까 상당히 저도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 삼성하고 TSMC 등의 그 반도체 칩 기술하고 그런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 기술이 반도체 칩에 이제 구현되기까지는 뭔가 상당한 좀 시간과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반도체 칩 개발과 연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언론사랑 그 통화한 그 학계 전문가들이 있던데, 상원의 그 초전도체 관련 기술의 칩 적용과 관련된 이론적인 그런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기술 구현에 대해서는 뭔가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 학회가 있는데 여기 영선임 연구위원이 그래요. 상온의 초전도체가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이 반도체 칩을 구성하는 트랜지스터의 그런 게이트가 있죠. 이 게이트가 뭐냐면 그 트랜지스터에 전류가 흐르도록 전압을 가하는 부분인데 이 게이트에 일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적용될 경우에는 전자 이동이 훨씬 빨라지면서 뭔가 비약적인 칩 성능 향상은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 물질을 반도체 트랜지스터에 적용하기에는 그런 납 적용 등 기술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많고 이 상용화 역시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한양대 교수가 또 그러네요. 뭐 상온 초전도체 반도체가 이제 쓰인다면은 초전도체가 반도체에 쓰인다면은 이 트랜지스터의 진짜 게이트 부분에서 칩 성능에 대폭적인 향상을 이끌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다만 굳이 상용 초전도체를 반도체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거죠. 이 도체와 부도체라는 그 결이 다른 물질에 대한 얘기라서 아마 실제 첨단 칩에 구현하는데도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적인 시선을 드러냈고 이어서 상온초 전도체가 만일 진짜로 존재한다면은 이 반도체보다는 전선 송신 등 이런 쪽에 당장 활용도가 크지 않겠나 그렇게 또 평가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소재 부품 원천 연구본부장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 이 상온의 초전도체가 만약에 반도체에 쓰인다면은 트랜지스터에 있는 무수한 금속 배선을 바꿀 수 있어가지고 칩 성능이 크게 향상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반도체에 굳이 상온의 초전도체 기술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합니다. 앞서서 보니까 그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죠. 이 대표하고 그 한양대 명예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그 논문 사전 출판 사이트인 그 아카이브에 납 기반의 상온 상압 초전도체 LK99를 구현해냈다는 그런 내용의 그런 논문 두 편을 공개한 바 있는데 모든 물질에는 전기 흐름을 이제 방해하는 저항이 있다고 하죠.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전기가 안 통하는 전연체하고 이 통하는 도체로 나뉜다고 하죠.
이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0인 완전 도체입니다. 완전 도체. 그래서 전기 흐름이 이제 방해받지는 않는데 에너지 손실 없는 그런 송배전 설비를 만들다거나 초전도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현재 이 초전도체의 신빙성에 대한 학계 검증 작업이 한창 이제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학계에서는 그 상용 초전도체에 따른 그 회의적인 시선이 현재 지배적입니다. 외국에서도 그 상압 초전도체가 챗 GPT와 견줄 만한 그런 수준의 잠재력을 지녔다는 평가가 나와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초전도체 기술이 대만 반도체 기업의 TSMC의 이제 수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현재 제기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네요. 댄 아이브스 웨드버시 연구원이 2일날 그 미국의 CNBC 인터뷰에서 초전도체 추정 물질 LK99를 두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게임 체인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놓았는데, 만약 이번 연구 결과가 사실로 밝혀지면은 혁명적이고 큰 변화를 일으킬 기술이 될 거라고 언급을 하죠. 그래서 아이브스 연구원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이나 챗GPT에 관련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거다, 그렇게 여겼는데,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봐라.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실험실에서 나오는 그런 연구 결과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고 이제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연구원은 TSMC와 같은 부품 업체가 잠재적으로 이런 수혜 기업의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또 평가도 하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 관계자도 상온 초전도체의 그 존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삼성전자랑 TSMC 등 반도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볼 때도 이 초전도체 기술이 만약에 성공을 했다 하면은 삼성전자도 상당한 큰 혜택을 볼 겁니다. 뭐 반도체뿐이 아니라 각종 전기전자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에는 이 초전도체 기술이 들어가면 엄청난 그 혁신이 오지 않겠어요. 당연히 이제 스마트폰 자체에도 열이 안 나, 열. 발열이 없어지겠죠, 노트북이니. 하여튼 이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혁신이 오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빨리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지금 이 기술이 LK99라는 기술이 과연 이게 검증이 안 돼, 제대로 된 검증을 한번 받아야지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궁금합니다. 혹시 이게 뭐 장난기로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말 그대로 뜬구름 잡고서 하는 건지 좀 그래요. 저도 좀 애매합니다. 어느 또 자료를 보니까 네이처죠. 네이처 학술지에 보니까 이게 또 회의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기술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그래가지고 과연 진짜 이거 말 그대로 신뢰성 없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의 그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죠, 네이처. 그래서 한국 연구진이 개발했다는 그 관련 기사 LK99에 대해서 관련된 기사를 실었는데, 이를 재현하려는 각국 실험진의 노력이 아직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반응은 회의적이라는 그런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4일날 그 네이처지 인터넷 파전에 실린 기사예요. 상온 상업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LK99의 등장에 많은 학자와 아마추어들이 이를 재현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험적 이론적으로 재현하려는 그런 초기 노력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연구자들은 심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앞서서 재현 실험에 나선 인도와 중국 연구진이 LK99를 합성했지만은 초전도성을 지녔다는 징후는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난징 국립동남대 연구진이 진행한 LK99 재현 실험에서는 외부 자기장에 반발하는 마이스너 효과죠. 마이스너 효과가 없었다고 하고, 인도의 국립물리연구소가 만든 LK99는 X선 회절 분석 결과 한국 연구진의 LK99와 원자 구조 패턴이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처는 어떤 연구도 이 물질이 초전도성을 지닌다는 그런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한국 연구진은 이 견해를 밝혀달라는 네이처의 요청에 응답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대 소속의 고체화학자죠, 레슬리 스쿱도 정확한 결정 구조를 알기 전까지는 어떤 DFT 결과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LK99가 초전도체에서 종종 발견되는 그 플랫밴드 구조를 지녔다고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상온의 초전도체라는 의미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도 박사도 그래요. LK99의 플랫밴드 구조가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라는 그 DFT 분석 결과를 내놨지만은 그 이후에 내 보고서는 초전도성을 입증하거나 증거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면서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처는 그 진위가 불분명한 초전도체 관련 영상이 온라인상에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이전에도 상온 초전도체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헤드라인을 장식한 적이 있다고 하죠. 이번에 LK99 관련 관심은 많은 과거 사례를 뛰어넘었다고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초전도체가 뭐 이렇게 만들어진다면은 상당한 혁신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이 무덥습니다. 편안하게 쉬시고 내일 새벽 06시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